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정성이 없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핵심이 이런 거예요. 조국을 털어내고 문 대통령을 넘어야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 공감하시는 분?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치 이슈라는 게 그 송영길 대표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도 비슷한 비판을 했지만 이슈라는 게 털어낸다고 해서 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털어낸다는 뜻입니까? 그냥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냥 선언하라고 시켜야 돼요? 조국 장관하고 민주당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야지 털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털어집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넘어선다는 것도 무슨 의미예요? 송영길 대표처럼 뭐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근데 양정철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되게 여러 번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갖고 넘어선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막 이러면서 계속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사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들이대는 기준이 딱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기준이 바로 조국, 추미애, 박원순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예요. 그런데 양정철은 이번에 조국, 추미애, 박원순을 다 부정했어요. 다 부정을 하면서 전부 폐기 처분하고 우리 갈 길 가자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초선 오적의 입장문과 똑같은 거예요. 싱크로율이 90%인 겁니다. 이 초선 오적들이 했던 짓이 우리가 전당대회 거치고 하면서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 그동안 뭐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간에 감을 잃었다고 봅니다. 저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도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아니 건가? 좋은 거 내용이 계승하고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는 용어 자체가 너무 아주 그 시대에 나올 법한 실제로 전직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된 애가 없어요. 실제로는. 예. 정동영이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사실상 배신해서 결국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역사를 아는 것 같아. 아니, 저는 보기에 지금은 완전히 그 새파랗게 김종인이 된 것 같아요. 김종인이 다 늙었다면 양정철은 아직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김종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대는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어쨌거나 이렇게 그 정치판에서 자기 구직 일자리 하나 좀 찾아보려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좀 초라해 보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전 요즘에 양정철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철이었어요. 양정철에 대해서 이번 전에 얘기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4년차쯤 됐을 때 문재인 정권 4년차쯤 됐을 때 정권의 마지막은 어쨌든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과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예측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양정철을 비서실장에 앉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았었습니다. 양정철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퇴임 후에 비서실장이 되겠다. 그런데 사실 지금 비서실장을 교체할 지금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이미 5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바꾼 게 뭐냐?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약간의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무수석을 이철이로 바꿨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측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짜 진정한 측근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정무수석 자리에라도 양정철을 앉혔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이철이가 떠올랐고 그런데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교만의 끝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무슨 대통령 만드는 제조기 마이더스의 손 내가 권력의 줄기세포를 심어 주어야만 한다. 기존의 대통령을 부정해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지금의 깨시민들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당신들 믿고는 갈 수가 없다. 내가 기획한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와라. 뭡니까?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를 모두 부정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부정하고 조국 부정하고 추미애 부정하고 박원순 부정하고 깨시민 전부 부정하고 네 뒤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니 도대체? 그럼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 우리가 보궐선거 패배한 게 정말 당신의 진단대로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거라면 그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패배할 걸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다면서요. 다 알고 있었다면 모든 걸.
그럼 우리 이렇게 질 거 다 알고 있으면 어디 숨어 있었냐고.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 이거 봐, 이거 내 말 안 들어서 다 졌잖아.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뒤에 돌아보면서 그런 평가 누가 못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대선도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지켜보세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우리가 할 테니까 나중에 또 평가나 하세요. 하시든 말지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심판지라는 거. 선거를 지면 다 실제로 내가 진다고 했잖아. 그것은 심판질이지 선수질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그 김갑수 평론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문 대통령을 대상화하지 마라. 뽑아줬더니 왜 못해? 이게 아니라 문 대통령 자체가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보궐선거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더 가열차게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반성 먼저 했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민주당 질 줄 알았다 막 그렇게 비판할, 나는 그건 이 대상화하지 않은 자 입장에서는 그거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심판질 하시면 안 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 책을 꼭 냈어야 했는지 이 이야기인데요. 인터뷰를 꼭 이때 했어야 됐는지 묻고 싶네요. 그분 정도 위치면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 홀로 감당해야 된대. 그걸 홀로 감당하려고 책을 냈잖아요. 감당도 하지 못하게 해. 나는 그 양정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제 위선적이라고 보이는 게, 양정철 씨가 이야기했던 인터뷰나 그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우연히 들켜요. 자기는 몰래 만나러 갔는데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히고, 자기는 몰래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나는 그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히고, 어떤 만나러 가는 나오다가 찍히고, 왜 몰래 갈 때마다 사진을 찍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흘리고 다녀. 아니 이게 책사라면서 뭐 운둔의 무슨 뭐 정치가라면서 그냥 조용히 움직여야지. 만약에 조국 장관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다면 조국 장관을 찾아가야죠. 그 조국 장관한테 계속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둔 상태에서 계속 자기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움직였어야지. 조국 장관이 책을 낸 다음에 왜 지금 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지나가는 아저씨들도 다 하는 소리지. 그게 양정철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인터뷰가 동아일보에서 나갈 때도 사실 뭐 조국을 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본인이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기자한테 한번 거쳤니까 이렇게 바뀌었는지, 솔직히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날짜도 꼭 해외 순방 한번 가면은 꼭 이런 거를 또 한 번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자체가 이런 인터뷰 하는 거 자체가 대통령한테 큰 부담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나서는 거 자체.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는 조국 장관의 책을 지금 왜 냈어야 됐냐 이런 방식이고, 혼자 털고 가야 되는데 뭐 좀 이런 이야기잖아요. 당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데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했던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윤석열을 청구한 사람은 양정철이었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얘기가 됐잖아. 그러면 난 최소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자기 부정이 되려나?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박해를 싫어했잖아. 검찰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조국 장관 내만 비판했던 그 조금 박해처럼 너무 비겁한 거예요, 일상이. 난 사실 내가 만약에 양정철이라고 하면요, 조국 장관한테 되게 미안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더 못하는 거겠죠. 네가 거기에 왜 서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사고를 당했잖아. 지금 이런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윤석열을 청구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이렇게 뒤통수 칠 줄 사람들이 알았나? 이거 똑같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성을 할 걸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실패도. 이제 근데 이게- 이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자면, 어차피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나오면, 만약 윤석열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모를까, 대선 주자로 나오면 계속 조국은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러저러한 오해를, 지금 막 2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다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 그 내막이랄까 알려지지 않은 진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사실 대선에 도움되는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 책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중앙일보가 그랬잖아. 윤석열을 알리면 조국의 시간을 봐라. 거기 긍정적으로 쓰려고 썼어. 거기는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어쨌건 윤석열을 대응하려면 최소한 조국 장관은 늘 소환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조국 장관 자체가 두들겨 맞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라고 까놓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털고 가냐 말이에요. 같이 싸우지 못하더라도 털고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건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도 꽤 있어 보여. 이게 문제죠.